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진짜 대단했죠? 지수 기준으로 2% 하락을 했다가 다시 쫙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 근데 희한하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하나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올리 개미들의 힘으로 밀어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 장 초반에 오늘 이제 고버스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 시작을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쭉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000 2600포인트가 무너졌었죠, 오늘. 오늘 26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550 여기까지 봤습니다. 제가 2550포인트까지 봤는데 대략 지수로는 2%, 그 다음에 인버스로는 대략 4% 정도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때가 아침이었는데요. 아침 한 10시 좀 지났을까요? 그때였는데 요 10년물 국채금리 요게 2.9,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유가도 떨어진다.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고, 그대 국채금리가 연준, 특히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국채금리가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50bp나 올린다 그랬는데도 계속 상승을 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박았습니다. 아침에 레버리지를 받고 그나마 좀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수가 다행히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내일까지 홀딩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이 상태였거든요. 1275원, 1278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미국 달러 지수도 계속 해가지고 움직이질 않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승을 해야겠다는 힘을 보여준 거는 상해 10시 30분에 상해 종합지수가 오픈이 되고 나서 대략 마이너스 1%부터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지수는 대략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대략 2% 여기까지 끌어올렸고요. 요런 거를 봐가지고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힘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단타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수익이 나가지고 다행이긴 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도 차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곧버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운이 좋았다. 그리고 홀딩을 하고 싶었는데, 환율만 좀 받쳐줬으면, 환율만 좀 받쳐줬으면 홀딩을 할 뻔했는데 홀딩을 못했다. 겁나가지고.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 여기 이제 5시 30분 기준이에요. 1270원 안 내려오죠.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240원 여기까지만 와라. 그러면 너무 땡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달러 지수 그렇고 중국 위안화가 6.7, 6.6에서 6.7로 계속 올라가죠.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 내려왔어요. 3.2 대략 3.1 몇이었죠? 19, 18 뭐 이 정도였는데 3.0까지 내려왔고, 항생이 마이너스 4에서 쭉쭉쭉 올라왔고, 장해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쭉쭉쭉 올라왔고요. 근데 얘들은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죠? 중국이 지금 보통 난리 난 게 아니죠. 지금 중국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확산이 돼 있냐면, 베이징에서는 초중고가 무기한 수업을 연기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연기한다. 10월 달에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는 어떠한 그 모임이 있대요. 그 전인대인가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로 코로나. 물류 막혀 있죠. 지금 소비 안 되고 있죠. 중국은 아주 힘든 상황인데
상해가 올라가서 아시아 증시를 끌고 올라가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까지 다 끌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된다? 웃기죠? 그죠? 요거는 데드캣 바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홀딩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뭐 대만도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갔고요. 니케이, 호주 다 그 덕을 봤죠. 그러니까 갈증난 사람한테 물을 준 격밖에 안 된다. 오늘 장은 뭐가 호재가 나온다든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힘이 있었으면요. 벌써 우리나라 환율이 먼저 움직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홀딩을 못했다. 다행히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이 꽤 났다. 그리고, 이번 단타는 좀 꽤 세게 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투자하고, 마통에서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2550포인트? 그러면 2600포인트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어올릴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거는 적중을 했습니다. 환율만 좀 안정화됐으면 좀 홀딩을 해볼 만한데 환율 안정화 안 됐고 오늘 장이 만약에 유럽이란지 미국 장이 플러스가 나더라도 내일 우리 장이 어떻게 될지는요. 내일 가봐야지 알아요. 우리 장 아시아 장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장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만약에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스닥이 어떠한 획기적인 차트를 그려주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는 단기적으로 뭐 주간 단위로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가 뭐 철강석가이고요. 유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군요. 105까지 봤었는데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의미 있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8.4에서 7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가 보였고요. 그랬다. 그리고 어제 미국은 작살이 났었다.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랬다. 그리고 현재 시간 빅스가 대략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이 플러스 1 정도로 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다. 유럽은 대략 1%에서 1.5%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죠? 그렇다. 근데 어제 안 좋았던 게 얘네들이죠. 애플 꽤 많이 빠졌어요. 4%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4%였는데 그죠? 다 반영이 됐어요. 테슬라 더 반영이 됐죠. AMD 반도체 더 반영이 됐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 페덱스라든지 GM이라든지 GM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S&P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안 좋다.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9%까지였는데 그나마 치고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비트코인하고 우리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여가지고 요거는 그냥 놔둬가지고 좀 추적을 하는 거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별로 그게 투자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성장주가 저렇게 작살나는데 비트코인하고 작살 안 난다 그러면 이상하죠. 요런 쪽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장 한번 볼게요. 우리 장.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게 십자가 그리면서 양봉이 딱 나왔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보기에는 상승할 것 같아요. 내일 더 상승할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까요? 내일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날 또 상승해요. 이렇게 안 나오냐. 그 다음날 또 상승해요. 그죠? 멋있죠. 근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환율이 안 받쳐주잖아요. 1276원. 그죠? 1240원대까지 쭉쭉쭉 빠지는 모양새. 오늘 적어도 한 환율이 1%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요. 저도 홀딩을 했을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요 마지노선은 절대 못 깰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냥 뭐 내일 올라간다 그래도 그 다음에 와서는 좀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잡고 박스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걸 뚫고 올라간다? 글쎄요. 그죠. 오늘 지금 마이너스 대략 한 0.5%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0.5% 그러면 이걸까지 뚫고 올라가려면 대략 1, 2%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일도 한 2% 정도 양봉이 쭉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모양이 그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양새. 그죠? 나오기가 힘들죠? 이 모양새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땡겨야 되고요. 환율이 쭉 빠져야 되고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종전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라는 얘기라도 나와야 돼요. 휴전 얘기, 아니면 정전 얘기,
종전 얘기 뭐라도 나와야 돼요. 근데 어제 그 푸틴이 아무런 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거는 뭐다? 장기전이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군대 빼고 언젠가는 뭐 협상 좀 하고 뭐 이러겠다. 지금 당장은 못 한다. 아무런 군대를 뺄 명분이 없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분을 누가 줘야 돼요? 미국하고 유럽이 줘야 됩니다. 푸틴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푸틴은 명분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차트를 봐서는 그죠? 차트를 봐서는 요 라인 깨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저는 홀딩을 안 했습니다. 내일은 투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일 날 수요일이죠. 아니죠. 오늘이 10일이고 11일. 내일이 수요일이네요. 제가 이제 저는 내일 모레인 줄 알았어요. 11일이. 내일 CPI 지수 저녁에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요거 발표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은 하루 쉬고 내일 모레. 맞네요. 제 생각이 아까 전에 그 생각이 맞았네요. 내일은 하루 쉬고 내일 저녁에 나오는 CPI 지수를 보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그때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확대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일봉을 따로 했는데 코스피 지수도 라인이 무너졌다.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거 똑같죠. 그죠? 이 정도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 호재? 개미들은 못 땡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땡겨야 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도 오늘 팔아댔어요. 주구장창. 진짜 이거 완전 개미의 힘이에요. 여기 오늘 주식 사신 분들은 완전 하수.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아니죠. 오늘 주식 특히 대형주 사신 분들은요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최소한 환율이라도 봐야 되는데 환율도 안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릴 수가 있죠. 왜? 제가 만약 얘기하는 게 다 맞았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일 텐데 저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경력만 가지고 있어. 한 20년 동안 주식을 한 감밖에 없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대형주 사신 분들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과거 고점이에요. 과거 고점. 그래서 라인을 한번 새로 걷는데 어제가 너무 위험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과거의 고점이라 그러면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매물대가 다 깨지고 나간 거죠. 근데 깨지고 나갈 때 어떻게 깨지고 나갔어요? 뭐 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일 주가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있다 어떠한 뉴스라든지 악재 때문에 푹 꺼져가지고 끝났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끝났어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는 시작하면서 그죠?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1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시작하면서 흘러내려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 힘없이 흘러내리듯이 하락하는 거 그게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은 매물대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가능할까요? 힘들다는 거죠. 반등이 돼도 이걸 뚫고 나가기 힘들 거다. 만약에 미국이니까 아직 심리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봉이 그러면 한 10%짜리 양봉. 그죠? 플러스 10%짜리 양봉이 쭉 쓴다 그러면 인정. 근데 그냥 여기서 이런 양봉 서버렸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만약 내일 저녁에 CPI 지수라도 잘 나와가지고 CPI 지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6월달 금리 인상 부담이 적어진다. 그랬으면 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이거 근데 그 CPI 지수가 몇이 나오는지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
글쎄요. 나오지도 않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 아니죠. 제가 그랬죠. 지금은 예측 투자가 아니라 대응 투자라고. 어떠한 지표라든지 어떠한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예측해서 투자를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 팔려가지고 이번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여행주 다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LNG선 발주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거다. 카타르를 위시해가지고 한 100척 정도가 나올 거다. 우리 그 조선업계가 화랑이 될 거다. 이런 예측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이 될 수가 없죠, 지금은. 그죠? 실적은 다 좋은데 주가는 빠지는 그런 판인데 그렇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죠. 안 좋다. 요 나스닥 일본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건데, 그죠? 이거 내일 만약에 뚫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대략 5% 이상, 플러스 5% 이상, 그 양봉이 쭉 써야 되는데, 플러스 5%짜리 양봉이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뉴스에? 그죠? CPI 지수가 잘 나왔다. 오케이. 또 양봉 하나 더 섰어요. 그 다음에, 탄력받아가지고 개미들이 붙었어요.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나요? 이 매물대.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심리는 또 위축되는 거고. S&P 500도 똑같아요. S&P 500도 마지노선 다 깨버렸죠. 그죠? 그나마 어저께 양봉이 쭉 나오면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외면하고 쭉. 그죠? 그러면 1차로 얘 깨야 되고 2차로 얘 깨야 되는데 봐보십시오. 3%. 그러면 내일 5%짜리 양봉이 나왔어요. 아우 땡큐. CPI 잘 나왔어요. 오 땡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을 겁니까? 이 매물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쏟아져 내려올 텐데.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또 데드캣 바운스. 이 라인에서 횡보. 그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수요. 인도네시아 지수가 갑자기 오늘 삐용. 그죠? 지금 인도네시아 차트는 잘 안 보는데 베트남 다음으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뜨고 있죠. 베트남 생산 기지를 점점 인도네시아 쪽으로 옮기는 삼성전자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옮기고 애플도 뭐 그런 설이 있고 그러는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주가가 푹 빠졌다. 그죠? 제조업이 위험하다. 베트남 어제 쭉 빠졌죠. 어제 심리적 지지선 다 깨고 내려오더니 그죠? 처음에는 여기였죠. 1차 심리적 지지선이 여기였어요.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다 깨고 내려와 가지고 떨어졌죠. 요 뒤에 보면 요 2차 지지선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깨고 내려왔죠. 요 3차 요 뒤에 또 있어요. 나중에 요 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죠. 근데 오늘 다행히 양봉이 섰어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양봉이 섰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뚫고 올라가겠죠. 내일 쭉 해가지고 뭐 재료 하나 또 나왔어요. 또 뭐 CPI 땡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뚫고 올라가나요? 얘는 지금 얘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신흥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고. 그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고 얘를 뚫고 올라가야지 이 위에서 놀아야지 그나마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신흥국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지금 뭐 베트남 지수에 투자를 한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브라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질. 브라질도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강국. 그죠? 원자재 강국인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푹.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겠죠. 경기 위축. 그죠? 경기 위축이에요. 경기가 위축되니까 원자재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가격은 높지만 원자재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뻔히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 바닥까지 다 왔어요. 전쟁 전까지 다 왔습니다. 전쟁 전까지. 그렇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투자하기 그렇다. 그리고 중국을 위시해가지고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중국 요 차트가 그죠? 제가 요 어제 보여드렸죠? 이게 횡보 엄청난 매물대 그 박스 구간이라고. 요 박스가 그죠? 요 박스 구간이라고 못 들어요. 그럼 이렇게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좀 하락을 하는데 이게 다시 쭉 내려올지 아니면
전고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튕겨 올라갈지, 그죠? 안정빵이 되려 그러면 얘까지 뚫고 내려와야죠. 뚫고, 그죠? 그러니까 2점 대략 한 2.7 되겠네요. 2.7 미만으로 내려와야지 그나마 안정빵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 16물 국채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호재예요. 근데 아침부터 얘가 내려왔거든요. 얘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주가가 같이 빠질지, 그런 걸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꿈쩍 안 하죠. 그죠? 내려올 것 같았는데 쭉. 라인도 잘 타요. 그죠? 1240원, 제가 그 왜 1240원 말씀을 드리냐면, 1240원이 여기에요. 요거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그나마 이거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조금 안정권이다. 1240원도 사실 높은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꽤 많이 내려왔어요. 이틀 동안 꽤 많이 내려왔는데 계속 내려와야죠. 더 내려와야죠. 쭉. 그죠? 6불. 보통 이게 이제 보면 4불 때 있었던 것 같아요. 4불, 5불. 근데 4불도 사실 높았거든요. 예전에 2.5불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가스값이 내려온다, 수요가 위축된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EU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EU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썸씽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푸틴은 출구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전승전은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기름값도 다시 조금 하락세죠. 근데 기름값, 이거 제가 기름값을 왜 캡처를 했냐면요. 100불, 그 다음에 120불, 그죠? 근데 여기서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양새.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새. 그죠? 그러면 내려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든지 어느 순간에 빠지든지. 100불 미만으로 빠진다, 10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 근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난다든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유가가 100불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유가를 하락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유가가 다시 폭등을 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 유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제로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량을 확 늘려가지고 하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는 수요 위축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도 하락이 잘 안 된다. 만약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하락세가 공급 확대냐, 수요 위축이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기름도 한번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각국에서 사절단도 오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보진 않았습니다.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중국에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니네들이 무슨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해놨죠.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순서가 1번은 미국, 그죠? 2번은 일본, 3번이 중국, 4번이 북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으니까 이 중국 넘버 3가 승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잘 판단해라. 너네들의 판단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가 우리의 대처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22일에 이제 바이든이 또 우리나라에 오고요. 그죠? 한번 잘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베이징 초중고 무기한 수업 연기. 그죠? 베이징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푸틴이 전승전능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전쟁 얘기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출구 전략 하고 싶다. 근데 명분이 없다. 우리가 저기서 군대를 빼오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다. 차라리 무슨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나치를 우리가 제거를 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이다. 가만히 보면 명분이 없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철군을 하려고 했는데 철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해버리면 철군이 아니라 철수가 돼버리니까요. 승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슬그머니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을 원한다. 국민의 76%가 찬성한다.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또 원인불명의 급성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요 급성 감염, 요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있다. 그죠? 모범 방역국이라는 뉴질랜드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 조금만 풀어지면 확산세가 후. 우리도 이제 그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그러는데 한번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 75bp 필요하다. 현재는 5월 50bp, 그리고 QT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얼마가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느 정도 강도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고 달러를 빨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요 QT가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몇 가지 안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준에서는 11일 날 CPI 지수, 그러니까 내일 CPI 지수 나오는 거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테슬라 공장에 생산 차질이 있다. 근데 요거 테슬라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하여튼 안 좋다. 그죠? 중국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상해, 베이징. 상해는 그나마 괜찮다 그러는데 또 동영상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니다. 역시 공산당이다. 뭔가를 그렇게 숨기는지 모르겠다. 상해도 위험하다. 베이징도 위험하다. 상해에 애플 공장, 테슬라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건을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 기업의 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으면 물가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난리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분유가 없어? 왜 분유가 없을까? 물류가 안 되는 거예요. 운송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추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류 회사. 페덱스죠, 페덱스. 페덱스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 얘기예요. 저도 요걸 보고 그렇구나 했는데, 바이든 푸틴이 전쟁에서 출구를 못 찾아 걱정한다. 해법을 찾아보겠다. 바이든이 해법을 찾아준대요. 그죠? 이건 뭐다? 말만 잘하면 전쟁은 빨리 끝낼 수가 있겠구나. 그죠?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물밑 접촉을 하고 젤린스키 앉혀놓고 명분상에 이렇게 여기 잘라주고 요건 니네 갖고 뭐 전쟁 보상금 얼마 주고 어떻게 건설하고 이 위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요런 거 하고 나서 뭐 이제 철군을 한다. 그죠? 푸틴한테 나치라는 어떠한 명분을 줄 수가 있죠. 사실 그 아조우 스틸, 그 아조우 군단인가요? 굉장히 나치 중에 그 아주 나쁜 나치를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무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미국도 사실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군인들 이랬다고 합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한번 복귀를 해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 투자가 아니라 대응 투자. 그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유 증산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란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힘들다. 그래가지고 증산은 힘들다. 그러면 공급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수요 위축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야 되고, 신흥국 위기, 지금 스리랑카가 또 터졌죠. 그죠? 이 스리랑카를 위시를 해가지고 지금 금리도 막 올라가는 상황, 환율도 고환율에다가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높죠. 에너지 위기에, 식량 위기에, 다 위기예요. 돈 없고 가난한 나라들은 벌써 터져도 몇 번씩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장이 이제 스리랑카일 뿐입니다. 뭐 터키도 지금 위험하죠. 이집트 위험하죠. 그다음에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다 얘기 나오죠. 그죠?
음, 한번 요거 신흥국 문제 때문에, 이게 신흥국 문제가 한번 대두되면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동남아 IMF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전염됐다. 뭐, 그랬잖아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을까. 신흥국 위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요 신흥국, 항상, 신흥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떤 국가에서 채무 불이행 아니면 뭐 모라토리엄 어떠한 그 안 좋은 단어가 나왔을 때 예의주시하게 그 나라가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부채 비율,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안 찾아도 되죠. 왜? 유튜브에서 다 알아서 해설을 해줘요. 단어가 어려울 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 신흥국. 이 얘기만 들으면 돼요. 신흥국 위험? 오, 위험해. 이것만 아시면 되죠. 그 중국 성장률 하락세에다가 중국 봉쇄돼 있죠. 완제품 운송 차질 있죠. 인플레에다 기업 실적가 피크. 기업 실적 피크 이거 예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업 실적이 피크야. 100% 상승. 근데 더 앞으로는 이 이상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못 날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실적은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실적 피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5월 26일 날 우리 금통이 있어요. 금통이 50bp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CPI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요게 나와 가지고 파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멘트를 할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까요? 요거 보고 미국장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투자해도 괜찮다. 그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의 35%가 지금 감소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수출도 안 돼요. 전쟁 때문에 인프라가 다 깨졌잖아요. 항구가 막혔는데 여기 지금 쌓여있는 밀도 수출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위험하다. 말이 필요 없다. 연준 위험하다. 말이 필요 없다. 러시아 푸틴의 출구 전략. 푸틴의 출구 전략.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명분을 주십시다. 명분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바이든이 준다 그랬죠. 기다려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해놓은 건데, 의미 없어가지고 그냥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미가 됐어요. 왜? 정치예요, 정치. 정치. 그죠? 코로나, 봉쇄, 정치죠. 시진핑 시황제가 되기 위한 정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선동주의로 나가는 바이든, 미국, EU. 그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그런 거 보고 그냥 막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걸 뭐 했어요? 지금 중간선거예요. 11월 달. 11월. 바이든 지지율이 대략 40%. 참패죠? 이 상태로 가면 참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 정치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은 레버리지를 샀다가 사실 고포스를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레버리지를 사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투자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다가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CPI 지수가 나오는 수요일날 미국장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장 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음, 요 라인, 요 저항 라인이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이 차트가 쓰는지, 이 라인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위로 올라가면 레버리지, 떨어지면 고퍼스 이렇게 되겠죠. 요 라인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목요일이겠죠. 목요일 날 어떻게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요 봉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 양방이 달라지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레버리지다 고퍼스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2600포인트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오늘 확인했잖아요. 그죠? 2550에서 2600까지 땡겨 올리는 그 힘, 개미들의 힘. 근데 지금 두 번째 딜이 박은 거거든요. 밑으로. 한 번, 두 번. 그죠? 다시 상승을 했다. 그러고 상승을 했다. 그럼 어느 선에서 또 떨어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왜? 6월달 FOMC가 있고 7월달 FOMC가 있으니까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죠. 중국 부동산 경기가 작살났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저 내려오면 두 번째 내려오면 그 세 번째잖아요. 이때도 2,600을 지킬 수가 있나?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고버스가 깨져가지고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2,400포인트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400포인트까지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소비 성향인지 소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되는 게 지표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한 번에는 안 떨어지겠죠. 매울 때가 너무 세니까. 근데 몇 번이고 딜이 받으면 그죠? 언젠가는 뚫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게 지금 나왔잖아요. 한 번. 그죠? 두 번, 세 번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한 번에 딱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몰라도 안 끝난다 그러면 올라가기는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만약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2,600포인트 지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그 패턴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